네, 정치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경련의 정치 본색 심층 토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숙이 싫은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선거에도 졌고 예, 아니 뭐 같이 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 탈당하셨잖아요. 탈당이 아니라 저는 입당도 안 했습니다. 아, 입당도 안 하셨어요? 네, 네. 2018년도 이후에 예. 저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20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국회를 그만뒀죠. 그러시구나. 네. 원래 저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예, 96년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셨다가 예. 입사죠. 예. 공채 일기로. 공채 일기로 예, 예. 사무처 당직자 출신입니다. 사무처 당직자 출신.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아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요? 정말. 예. 겸손하시니까. 아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으셔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때 망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김영삼 정치, 김영삼 계열들은 지금 안 남아 있는 거네요. 거의 이제 다 사라지셨네요. 그렇죠. 김무성, 서청원, 예. 정의화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치를 잇는 분들도 없어. 그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민주당 쪽은 가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본받을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이제 이회창 총재였잖아요. 예. 이회창 총재는 반 김영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지웠구나. 예. 그 다음에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뭐 이랬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다 전임 예. 당 지도부나 대통령들 지우기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전두환은 잘 안 지워? 그렇게?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잘 안 지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렇다고 쳐요. 국민들의 향수가 있어서 그게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안 지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민정당 계열의 어떤 후신, 민정당 계열의 정당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TK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환 지역 문제가 되게 커요. 예. 아. 이 두 분은 결국에는 TK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일정한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향수가 있죠. TK에서 전두환, 박정희를 부정을 해서는 네.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다져질 수 없다라는 좀 그렇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전두환을 왜 안 지울? 아니 지워요. 근데 전두환은- 김영삼을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왜냐면 홈페이지 가보니까 김영삼의 사진도 안 나와. 김영삼은 이제 희한하더라고. IMF를 그죠? 불러일으켜서 국민들의 삶을 되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멍해가 씌워져 있잖아요. 예. 정말 개혁적인 성과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잘했어요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했지만 어. 산업화를 읽었다고 예를 들면 칭송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공가를 IS도 한다면.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아, 하나에 적결했지요. 금융실명제 하면서 우리 경제를 그럼요. 투명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맞습니다. 건데 이제 경제를 말아먹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IMF.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성과 바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좀 균형 있게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독재자들을 칭송하고 또는 뭐 참배하고 김영삼과 관련해서는 고리를 두기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역 이외에는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지. 그냥 그것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TK 지역의 정치적 의사들 또는 정치인들 너무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수도권 정당화 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그러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우리는- 어떤 또 태생적 한계 같은 게 있네요. TK가 뭐 한국 사회 주류였지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일반 지금 정치 가치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많이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수도권과 정서가 좀 많이 괴리가 돼 있어요.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 TK 지역, 그다음 PK 지역, 영남권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구의 당선자가 64%예요. 예. 거기다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면 20% 하면 거의 80% 넘는 분들이
거의 대통령의 현재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당선됐다, 공천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민심에 걸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거냐, 지도 체제를 꾸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표를 뭐 이철규 이야기 나오고 비대위원장도 오늘 어디 신문에선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중진. 4호선 중진 중에서 아무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예. 게 당선자 총회였어요. 예. 거기서 서로 웃고 떠들고, 아, 웃고 떠들고? 네,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야, 심하네. 우리는 당선됐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 큰일 났어요. 그냥 저도 제일 놀라웠던 게 2016년, 2020년, 2024년 수도권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예를 들면 70%에서 80% 깨진 거거든요. 선거에 진 게. 그러면 120석이 넘어요. 수도권이. 거기서 패배하면 앞으로 일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12년째 이어오는 상황인데 이 구조적인 위협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하는 정당이면 죽은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정규재 네. 씨 예. 인터뷰한 거 라디오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저 국민의힘에서 그거 가져가가지고 읽어야겠더라고. 달달달 읽어야겠더라고. 아,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거? 앞으로 아니요. 보수가 할 일? 아니 어제 그러니까 한평승부?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거의 죽은 정당이다라고 설명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예. 근데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바라본 보수 정당의 문제점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보에서 얘기하는 건 좀 바이어스가 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어떤 정규재 씨가 얘기한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날카롭고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치열함이 없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당선자들 모여서 선거 패배에 대한 치열함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생활했다라고 하는 즐거움에만 빠져 있는 정당. 근데 그게 소위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지상파 있을 때 느꼈는데 가면무도회 정치에 너무 익숙하다. 가면무도회 정치. 그러니까 대략 이런 가면 썼다가 뭐 각시탈 썼다가 하회탈 썼다가 또는 뭐 총각탈 썼다가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총각이구나, 각시구나, 하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믿는다. 그런 국민들이 그 정도로 우둔하다. 그래서 뭐 한 선거 한 90일 정도 앞두고 이미지 쇄신이라는 이미지만 겉모습만 바꾸는 작업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만이 정치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대통령도 이번에 평균적인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도 이 정치를 별로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 얼마나 잘못된 정치관념에 오염돼 있느냐를 저는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평균적인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 들으면 비하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평균적인 국민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판단인가? 그건 큰 착각이다. 그리고 평균적인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관료나 그리고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회의원들 한두 명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봅니다. 평균적인 국민들이 모여있는 집단지성은.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그 상식에 그걸 부정하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과 네. 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참모로 두잖아요. 예.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정진석이라는 분이 국민의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사람인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우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일제시대 뭐 그럴 만한 친일파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네. 보수파의 가치에 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로 대가리를 뽀개버려야 된다. 네. 이런 폭력적인 언사를 상당히 남발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대화 타협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참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분이 소맥을 그런 잘 사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때 편한 사람 맞다 놨다. 네. 말 잘 듣고. 편한 사람. 이렇게. 근데 나이도 많은데 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나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뭐든지 다 바꾸겠다, 예. 뭐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하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야당과 대화도 하고 좀 포용도 하고 본인의 국정 운영 기조도 좀 바꾸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을 이해하면 국정 방향은 옳다. 옳다. 그러니 잘못은 없다. 실수는 있었다. 실수가 있다는 건 세심하지 못했다. 세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니네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내가 이제부터 소통을 잘할 테니까 니네들은 기강을 잡아. 뭐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구조는 진짜 민의를 실수로 이해하는 거죠. 민의는 되게 중대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민의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민의를 그냥 대통령의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 실수한 부분 때문에 졌으니까 그 실수를 잘만 우리가 막으면 잘 될 수 있어라고 사고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뻔하다. 앞으로 갈 길은 명약 관화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 국민의- 근데요. 네. 보수 저는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검사 출신들은 더 이상 정치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의 공학적 대립구도를 보고 한동훈이 이런 머리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배웠을 텐데 여기서 윤석열과 이미 벌어졌으면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맞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내의 입지를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력을 당내에서 입지를 장악하면서 입지를 세우면서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앞으로 2, 3년 동안 그러면 한동훈은 크지. 근데 최앵커님 예. 그 불가능한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예. 부재하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냥 국민적인 인기만 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반대한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만 갖고 다시 보수파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보수 언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TK 서울 수도권의 아니,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 아파트 중심 고급 아파트 중심의 기득권 세력은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겠죠. 예, 꽤 있어. 일단 나는 뭐. 그래서 그게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그 굉장히 좀 뭐가 있어. 지금 뭔가 그 조그마한 팬덤이 생겼어.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한동훈도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셀카 한번 찍으실까요? 이런 약간 것들. 그런 거죠. 네. 파락군이라고 하는 네.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세련된 우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기존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예.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50대, 60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전형적인 자식이 지금 태어난 거죠. 따지고 한동훈이라는. 아까 그때 그 당시가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맞아,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반영한 측면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가 달라질까? 데려다 쓴 윤석열. 그렇죠. 또 데려다 쓸 한동훈이 뭐가 다를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비전이 있고 똑똑하니까 네. 보여줄 줄 알았더니 셀카 찍고 마이크에다가 이상한 얘기만 하는 상황을 네.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정규재 씨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정치를 행사와 인사말로 알고 있다. 행사와 대통령이. 인사말. 가서 이제 행사 좀 가고 뭐 민생 토론회 한 20번 하면 야 나 일 열심히 잘했어. 야 근데 왜 국민들이 왜 날 못 알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해한다면 그러네. 그건 정치 아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거 보세요. 가서 셀카 찍고 마이크 잡는 것도 보면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뭐 됐습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대하고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인데 왜 저렇게 접근할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뭐 비판할 대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다. 예. 예. 되게 잘 살았고 공부 잘했고 음. 그다음에 검사에서 하여튼 뭐 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게 국민의 삶에 아마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99%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이 돼서 민심을 얻겠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분이 이제 내공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때, 선대위원장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좀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은 치과할 수밖에 없지만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근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결정적인 계기, 그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김경률의 디올백 관련 발언이었습니까? 말이 왕뚜아네트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공천인 것 같아요. 공천 결국에는. 주기환? 아니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좋은데 공천도 안 주고 예. 비례대표에 반영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 게이지가 크지 않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시적인 봉합을 계속 해 나갔는데 이제 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신문에 한 줄이 나왔죠. 예. 내가 너무 한동훈을 믿었어. 결정적으로 거기서 근데 이 판단은 사실은 한동훈이 주기한을 뭐 20 몇 번인가 이렇게 했죠. 네. 그렇다고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기한보다 낫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쌈 싸먹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이 쌈 싸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예. 근데 또 김규환 기자 얘기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팩트가 틀린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하니까.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냥 모든 전방위로 공격을 한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윤석열 네. 대통령은 더 전방위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그렇죠. 무슨 아니 이야기? 1월 21일 날 네. 부인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들이 예를 들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관섭 비서장이 와가지고 네.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야기를 2번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 1월달에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종섭, 황상무 이게 대통령 인사 문제잖아요. 예. 인사 문제 걸고 넘어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그 비례대표 순번 문제인데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 야, 네가 나의 인사권부터 여기까지 건드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네. 이제 예. 의대 정원 문제. 아. 정원 담화문했을 때 직전과 직후에 2번에 거쳐서 나 비대위원장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통령의 정책 그렇죠. 권한에 예. 대해서 건드는 거니까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인사 문제, 그렇네. 그다음에 비례 순번 문제, 거기다가 자기 정책 문제까지 다 건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데려다가 올려놨더니 나한테 하는 짓이 기분 다 나쁘겠다. 건드렸네라고 예. 얘기하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은 마찬가지죠. 선거를 하는데 선거 잘 나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빠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쌍방이 제가 볼 때는 극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대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이러면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말을 듣거든요. 그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볼 때 끝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같기도 해요,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애매한 상황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 안 오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한동훈은 대통령과 계속 차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선거 패배 이후에 가진 게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1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해온 거 아닌가라고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아니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예. 뭐 비대위원장 갔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그때는 당연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유권자를 만나보니까 대통령 말대로 하면 안 되겠거든 선거가. 하나하나 껌껌이 이거 안 되겠거든. 안 되지. 이러다 가다가 야 이거 문제는 누구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선자, 악선자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한동훈한테 넘기는 거겠죠. 안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뭐 본인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하려면 뭐 입지
뭐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의 리더십과 권위는 네. 대통령의 후광 효과 아니었으면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예. 직책에 대한 권위였었거든요. 이게 둘 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한동훈이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한 달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도자, 보수 우파 진영 누구 한동훈 이렇게 나오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은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수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높고 그것이 없이 본인이 혼자 정치적으로 홀로서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가령 검찰에서의 판이 한동훈이 워낙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판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검사장 했기 때문에 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서도 지금 나은 시점이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그 전에 이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김건희 특검 가기 전에 검찰이 소환하고 수사하자. 뭐 그걸 미는 어떤 쪽 그거는 좀 현명한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 당분간은 그러한 상황들이 본인의 주도하에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영수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내에서 처리될지를 좀 지켜보고 그 문제만큼은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이 왜 선을 넘어요? 본인에 대한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예. 윤석열 수사해라! 이제 이거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상 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그거잖아요.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수사해라라고.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날린 가장 중요한 뭐 사안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건. 그럼 이제 탈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든다? 제가 볼 때 이건 내전 상황인 거고.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위기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불가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작은 이슈를 만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폴리뉴스가 한국리서치랑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예. 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 뭐 지지층이 많지 않습니다. 31%니까 예. 74.5%, 보수층 57.7%, 한 당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의 재등판하는데 찬성을 한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도 새로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어. 한동훈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홍준표 막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홍준표 오세훈 나오겠지 뭐. 그죠. 나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예. 한동훈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동훈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도 밥 안 먹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밥을 안 먹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얘기를 했었지. 아니, 그렇죠. 그럼 뭐 밥은 먹어서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가만히 있든 네. 아니면 그냥 밥 안 먹고 그렇지. 그냥 물만 마시다 나오든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예. 안 간 거는 조금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삐진 거지. 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고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다음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경원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러한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매장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공관위원이 이렇게 좀
본인 활동하면서 공천 과정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부딪혔잖아요. 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나경원 전 대표로서는 또 다른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넌 출마하면 넌 국정의 방해 세력, 연판장 다 돌려가지고 출마하지 마 이랬는데 지금 만났다라는 거는 당대표 당신 해.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네. 그리고 이러한 정진석 게 비서실장. 아닐까. 야, 진짜 올드보이들의 귀환인데. 네. 네. 제 생각엔 남편을 고리로 해서 예를 들면 나경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인정해주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구원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정치적인 용도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저기 과 후배기도 하고 그 구원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나경원과 윤석열은 뭐 이런저런 인연. 그다음에 그 안 돼. 그 연희동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연희동에서 같이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여간 뭐 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해서 나경원과 윤석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다른 설이 있죠. 라는 설이 있죠. 그리고 KC 어떤 사람이 싫어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만물 K설이구나. 아니 그냥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대한민국 KC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감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다는 거지. 공적인 정치에. 주기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분이 비례대표가 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깜은 그럼요. 아닌데 근데 개인적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너무 깊더라고. 엄청 깊어.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 10년 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걸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더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충성심이 높았던 오.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그 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가시핑이 아니고 이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례대표가 우선순위에 못 올랐다고 비대위원장과 싸우는 이런 사적인 감정을 한동훈은 몰랐을까? 한동훈은 알았지. 다 같이 근무했거든. 주기한 한동훈, 윤석열이 같이 근무했어요. 예? 같이 근무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한동훈은 그거가 까면 안 된다라고 이게 그 비례에서 후순위로 간 거잖아. 그럼 거기에 삐끔이 났다면, 거기에 화가 났다면 그거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럼 제대로 된 이게 마인드셋입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이거는 모든 게 이런 식이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놀란 건 비례 예. 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예. 민생특보를 시켜버리면 당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예를 들면 잘못한 거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저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비례 뭐 위성정당입니다만 예. 거기서 나왔다고 바로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를 시키는 상황은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감정으로 매우 나랑 친한 사람인데 내가 얘기까지 해서 그건 확인 안 됩니다만 네. 추정하자면 청원까지 해서 비례대표 앞순위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넣어? 이건 제가 볼 때 정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야? 그 공적 권력, 집권여당인데. 공적인 권력의 사적인 남용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주요한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뭐. 이것부터 지금 따져 물어야 돼요, 야당은. 후배니까 친한 후배니까 그냥. 이거는 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자신의 후배에게 전화를 했느냐, 술을 먹었느냐, 불렀느냐. 제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에야 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검사들 정신 차려야지. 아니 행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근데 대통령 전화를 받아? 그럼 같이 술 먹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도 탄핵 사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친화력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술 한잔. 아니 이게 이러니까 검사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검사들은 김건희 소환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 소환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환해서 조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대통령 전화를 받고 안 받고 무슨 뭐 대통령의 심기를 따지고 그럴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그런 겁니까?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그런 거냐고. 오늘 작정을 하시고 나오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우리를 제발 정치로부터 놔주세요. 정치적 중립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난리 쳤잖아. 지금 하는 짓을 봐요. 하는 짓을 봐. 당장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은 거잖아. 안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야 소환해야 돼 말아야 돼. 윗선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예? 그래놓고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김건희는 빨리 알아서 소환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에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정치권으로 떠넘겨가지고 이거 특검 하냐 마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권이 검찰을 압박하면 그거 뭐 정치가 검찰을 압박한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할 일은 해야지. 지금 몇 년이 지난 사건이야. 국민들 욕만 먹고 말이지. 완전히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검사들? PD님 이 녹화해서 용산으로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제 얼굴이나 목소리는 빼고 보내주세요. 예. 앞에는 이제 모자이크 안 하시고 돼요.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검사들이 할 일을 해라. 제발. 예? 할 일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기자들이랑 똑같아요. 예? 아니 할 일을 해. 할 일을. 말이 됩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요, 검찰한테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할 수 있는 권한을 뺏으면 돼요. 굳이 일을 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 얘기할 바에는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용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부터 거의 지금 30년이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부터 한 번 정도 뺏어서 예를 들면 수사만 독립적으로 하라 그러고 기소는 기소청에서 기소하라고 얘기하고 그게 견제와 균형인 거잖아요. 네. 또 공수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은 분산돼야 돼요. 어느 한쪽에다가 왕창 몰아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모든 공권력은 대통령실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다면 그런 권한들을 최대한 분산시켜내는 방식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해야지. 야 정신 차려 이번에 너희들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해봤자 전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맞습니다. 이 권한을 또 행사할 거라고 이 봅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검사들 시스템 기소권 독점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송병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상당히 네. 서운해하고 불쾌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소환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환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저울질하는 것도 불쾌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법 앞에 만일 평등하다며 본인이 그렇게 판관 포청천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잖아. 누가? 윤석열 자신이. 그리고 또 한동훈 자신이. 그래놓고 지금 하는 이 조직의 꼬락서니는 이런 식으로 가고 검찰이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후배 검사들 여기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형사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은 얼마나 열통 터지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네. 그러니까 소환조사 한 해 만에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분을 안 한 것이 음.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 개판이 김건희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를 소환이라도 해서 조사라도 해야 무혐의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예. 서면 조사 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무혐의 알아서 그게 처리해야지. 몇 년 전에 한 건데. 아니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는 이제 아니 문제 뭐냐면 분위기가 지금 이것과 유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너무 진행되고 억지야. 있어요.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우리는 야 무혐의하고 종결을 시켜버리면 여기 재판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왜 이거 무혐의 처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조사와 수사에 만약- 문제가 있다라는 만약에 검사가 쓰냐.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러서 한 번 정도 형식적인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그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한 번 소환해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소유예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경고하는 거예요. 검사 여러분과 대통령실 쪽의 분위기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밀란. 이제까지 밝혀진 정황 증거를 가지고 뉴스타파 등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많은 매체는 아니지.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 명백한 콘크리트 같은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충 뭉개서 소환도 안 돼. 그래 소환을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기소유예 뭐 만약에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면 국민적 저항,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 그럼요.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심하죠. 경고합니다. 무혐의 종결했으면 200석 넘어갔을 거예요. 200석이 넘어갔을 200석 거고 넘어갔죠. 넘어갔고, 210석 돼버리지. 넘어갔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 가능성이 아니라 탄핵하라고 200석 넘기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이 그래서 그나마 아직도 김건희 못 나오는 거잖아요. 에? 루마니아 정상 왔는데도 그냥 부인이랑 함께 왔는데도 못 만나잖아.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되지? 들려드리고 네.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예. 짚어보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비서들 정치하지 말아라. 그냥 대통령에게 보좌하는 자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비서관들, 행정관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을 뭐 신뢰하지도 않고 네. 그 사람들의 지시사항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게 지난 2년 동안의 예. 행태였잖아요. 예. 말만 경고갖고 그 사람들의 행태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왜 우리가 당신 말 들어? 나는 뭐 다른 분 말 들으면은 난 이 자리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아무리 경고하더라도 대통령실의 기강은 다시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종욱 박사, 장성철 공론센터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인의 정치본색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